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했던 미학 비문학에 이어서 사회 독서 지문을 할 차례인데,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 철학 독서 지문을 할 때는 어땠니? 미학 철학 할 때는 여러 명의 어떤 사상가들 혹은 철학자들이 나와서 각자의 한 주제에 의해서 각자의 사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법 그리고 경제인데, 요 법이나 경제는 여러분들 사회 비문학은 뭐 과학, 미학, 사회 이 세 가지 유형의 독서 비문학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철학이나 미학, 철학이나 아니면 과학 비문학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각자 다 푸는 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사회 같은 경우에는 편법이 따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문단별로 차근차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배경 지식, 경제나 법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더라도 풀 수 있게 기본적인 어떤 경제 용어들 이런 건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생산이라든지 뭐 수요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기본적으로 알 필요는 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가봅시다. 자, 한번 이 선생님이 준비한 거 여러분들 받았을 거예요. 2019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사회비문학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구나 천천히 자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물론 여러분들 이 과정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 여러분 OT 때 배웠겠지만 정리하는 과정이 없으면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 그리고 많은 속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꼭 이렇게 분단별로 정리를 하길 바래요. 자, 첫 번째 문단 여기부터 여기네요. 그쵸? 자,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으로 물가 변동은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여러분 사회 비문학에서 특별한 점 말해줄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알면 좋은 게, 아는 내용은 그냥 물가 나 물가 뭔지 알지 하면 어때? 여기까지는 안 읽어도 돼. 여러분 물가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자, 물가 지수는 이런 물가 변동을 지수화했대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물가가 있으면은 이 어느 특정 시점의 물가가 115라면 이거는 15%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기는 자, 물가 지수가 100에서 115가 되면은 몇 퍼센트 오른 거예요? 15%가 오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요 정도 물가 지수는 뭐 15% 100을 기준으로 15%라면은 115, 40%가 올랐으면 140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걸 알 거예요. 자, 물가 지수는 정확하게 측정하려면은 모든 재화 서비스 가격을 변동을 조사해야 된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뭐 펜 하나를 사더라도 뭐 펜에 뭐 볼펜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상표들이 있잖아. 그렇죠? 하나하나 다 조사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인력 투입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일정 기준에 의해서 대표 품목만 잡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표 품목에 잡아서 물가지수를 구하는데, 이때 선정된 품목들의 가격 지수부터 구하게 됩니다. 이 가격 지수는 자, 개별 상품들의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건데 뭐 115, 140 이렇게 썼다는 거겠죠? 근데 자, 이렇게 선정된 품목의 개별 가격 지수의 합을 평균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3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A가 계란, B가 뭐 파, C가 햄 이렇게 보면 계란과 계란의 가격, 파의 가격, 햄의 가격 나누기 3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단순 물가지수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품목이 전체 물가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제를 한대요. 그 말은 뭐겠어? 계란이 100개 팔리건 햄이 한 개도 안 팔리건 전부 다 포함된다는 거냐. 그쵸? 자,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인 물가 상승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계란이 100개가 팔렸어. 자, 그리고 햄이 2개가 팔렸습니다. 계란이 100원 오르고 햄이 1000원 올랐어요. 자, 그러면 햄이 뭐 1100원 올랐어. 그럼 두 개 합쳐서 나누기 2 하면 뭐야? 600이겠죠? 그쵸? 1200 나누기 2니까. 그럼 어때? 물가가 600원이나 올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니? 아니죠. 햄은 거의 안 사 먹잖아. 계란은 햄이 2명, 3명 사 먹을 때 100명이나 사 먹으니까. 어때요? 훨씬 더 계란이 중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품목별 가중치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매긴다는데 이 가중치를 가격지수에 곱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계란이 90개가 팔린 사이에 햄이 10개밖에 안 팔렸으면 계란 물가지수에 0.9, 햄은 0.1을 곱하라는 말이겠죠. 이게 바로 가중 물가지수. 단순 물가지수랑 가중 물가지수는 이게 다르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볼까? 이러한 물가지수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일까? 물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한대요. 만일 여러분들이 뭐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당연히 인플레이션 개념을 조금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월급이 1,000원이야. 짜장면이 500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달에 짜장면 몇 개 사 먹을 수 있어요? 2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월급은 1,000원은 그대로인데 짜장면이 5,000원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5달에 하나를 사 먹을 수 있겠죠? 아니면 짜장면 가격이 1,000원이 돼. 한 달에 한 개밖에 사 먹을 수 없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구매력인 거예요. 같은 돈이지만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힘이겠네. 자, 그러면 물가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 감소하게 된대요. 자,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문단을 볼게요. 이 문단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니? 용도를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해봐봐. 너네가 이거를 디테일하게 읽을 시간이 없다 하면은 용도 여기 딱 한 다음에 이거는 용도 1 이렇게 써놓고 또한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야? 용도 2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로 왔을 때 어떤 용도가 있다라고 할 때 여기를 다시 보러 오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지만 모 선생님은 조금 더 읽어줘야 되니까 끝까지 해볼게요. 자, 물가 지수는 상품의 양은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 감소하니까 구매력이 떨어져요. 화폐에 방금 다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 물가 지수는 이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경기 판단 지표로서 역할을 한대요. 자,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물가는 일반적인 그 어떤 케이스를 말했으니까 자, 경기가 호황일 때 상승하고 불황일 때 하락한다. 수요 증가에 의하여 상승하고 불황일 때 수요 감소로 하락한다. 이 수요 증가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머리에 확 안 와닿을 수 있어. 그러면 어때? 호황이면 상승, 불황이면 감소.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알겠죠? 자, 또한 물가지수는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 사회비문학에서 여러분들 명목 가치라는 말, 실질 가치라는 말 들어봤니 평소에? 듣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지문에서 알려줘요. 그게 뭔지. 자, 한번 볼게요.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다룰 때 현재 금액을 과거 어느 시점 T년도의 금액으로 환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요게 과거 지금 뭐 올해 2026년이니까 2016년이라고 치면 T년도 금액이겠죠? 자, 이때 물가지수가 이용된다. 현재 금액을 두 기간 사이의 물가지수 비율로 나누어서 과거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T년도 물가지수를 100이라 칠게요. 현재 물가지수를 120이라 할게. 20%가 상승했어요. 자, 그럼 뭐야? 현재 금액이 뭐 예를 들어 짜장면이라 칩시다. T년도가 3,000원이고 현재 금액이 3,600이야. 어때요? 3,600에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나 올랐는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요거 지금 나눠보면 몇이니? 지금 0.2잖아, 그렇죠? 3,600에서 0.2를 곱하면은 3,000이 나온다. 이런 계산법을 사용하여 자, 지금 T년도랑 현재 금액을 물가지수를 본다는 건데 자, 중요한 거 T는 실질가치, 원래의 통계치 현재 금액은 명목가치, 즉 얘가 명목이고 얘가 T년도가 실질이다. 자,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목이랑 실질이 뭔지를 알아본다면은 계산을 하기가 쉽겠죠. 이렇게 어떤 방정식이나 식이 나오는 경우, 방정식이 나오는 경우에 사회비문학이나 과학비문학에서 식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은 문제에 나옵니다. 보통 문제 나와요. 과학보다 오히려 사회비문학에서 식이 나오면 문제가 좀 더 잘 나와. 자, 물가지수는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로 작성된대요. 지금까지 뭐 얘기했니? 물가지수의 용도를 얘기했죠. 그렇죠? 이번엔 뭐니? 여러 가지 형태, 1형태, 2형태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두 개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와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아본대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상품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고 생산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상생활, 생산자는 생산을 위해. 당연히 여러분들 소비, 사는 거랑 파는 건 뭐야? 생산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들 때 쓰이는 재료들이랑 살 때 쓰이는 완성품들이랑은 다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누구한테? 물가상 소비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하게 다가와요. 그렇죠? 1,000원, 뭐 한 번 탈 때마다 1,000원이었는데 한 번 탈 때마다 뭐 2,000원 됐다 쳐. 어때? 굉장히 2배나 올랐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에게는 어때? 기업에게는 생산 원가의 직접적인 인상 요인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하철 타는 비용이 막 올랐어. 자, 그러면은 그 비용이 바로 생산자한테 들어가니? 지하철 운행한 사람들한테 바로 막 지하철 질이 올라오고 막 그래? 아니죠, 그렇죠? 자, 반대로 철판 가격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철 가격 올라가면 우리 주변을 보세요. 철이 안 쓰이는 곳이 없어. 모든 공장에는 철이 쓰여요. 근데 철 가격 오르면 우리 모든 물가 올랐다고 확 느껴져? 아니죠, 그렇죠? 철판 가격은 반대로 생산자 입장에서 중요한 가중치가 높은 물가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물가지수가 같은 품목을 포함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품목에서 부여하는 가중치는 서로 다르대요. 경유는 기업에서 연료로 쓰이는 비중이 크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예를 들다면은 여러분들 잘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 꼭 문제 나온 경우가 많아서. 경유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요하고 채소는 소비하는 비중이 커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가중치가 크대요. 아, 그렇구나. 왜? 경유라는 거는 생산할 때 많이 쓰인 거고, 그렇지? 채소는 채소로 뭔가를 생산하지 않잖아, 그렇죠? 뭐 당근을 갈아 넣어서 뭐 당근 주스 팔고 이런 거보다 실제로 당근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가 중요하다. 자,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여기 자, 가중치가 다르다 보니까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는 서로 다른 방향의 변동,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쉽게 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생산자랑 소비자의 그 품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자, 마지막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앞서서 움직이는 양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판매 단계의 공장도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된대요. 원인은 이 단계에서 찾을 수 있고,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구입 단계의 소매 가격, 즉 소비자가 살 때가 중요하고 생산자 물지수는 생산자가 팔 때가 중요하다. 자, 쉬운 말이죠. 너무나 쉬운 논리죠, 그렇죠? 자, 왜냐하면은 생산자는 바로바로 비싸게 만들면 비싸게 시장 변화에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지만 소비자는 어때? 가공 단계, 즉 뭐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생산자를 거쳐서 소비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먼저 변동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 생산자들, 여러 명의 생산자들, 여러 파트의 생산자들이 전부 다 변동한 후에야 소비자가 변동하게 된대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비문학을 쭉 정리를 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이 사회비문학은 여러분들의 가장 높은 이해도를 요구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문단 한 문단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만에 하나 방금처럼 자, 여기 문단에서 뭘 말하는 걸까? 용도 말하는 거구나. 이 밑에는 뭘 말하는 걸까?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두 가지 형태를 말하는 거구나. 문제를 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를 보고 어디를 다시 읽어야 될지 요 정도만 파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잘 지금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다음 비문학 독서는요. 다음 독서 지문은요. 과학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이런 걸 잘 듣고 있을 텐데, 이렇게 선생님이 독서 비문학을 강의하는 걸 잘 듣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또 모르는 게 있다면은, 너네 다 지금 선생님한테 올인구어 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혹시라도 모르겠다 싶은 거는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